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엊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HLB의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조금 안타까운 건 또 이 와중에 차트를 가지고서 양의 패턴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급등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짜집기를 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방송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유튜버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분석할 때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빨간 놈, 파란 놈 짝짓기 하듯이 그거 뭐 숫자만 세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AI가 돈 다 벌어다 주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물론 단타 매매에 대한 시합이긴 했지만 필명이 마하세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식 관련돼 가지고 트레이딩 관련된 걸로 어떤 모 학교의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랑 AI랑 붙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게요? 마하세븐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어쨌든 AI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도 그렇게 시스템을 걸어놓고 외국인 기관들도 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창구에서도 알고리즘성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환율이 어떻게 튀고 금리가 어떻게 튀면 자동으로 그냥 탁탁탁탁 시스템에 맞게끔 우리가 그냥 자동 감시 매매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도 많은 알고리즘들이 걸려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루트로도 완벽한 수익을 내기가 힘든데 이거 뭐 HLB 최근 3일 동안 보고서 양음 이러고 앉았으면은 이게 뭐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럼 뭐 색깔만 보고서 짝꿍댕이 맞추고 뭐 하고 하면 돈 다 벌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해보시면서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죠? 어쨌든 각 구간마다의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어쨌든 최근에 우리 김혜인 연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소통을 나누고 있고 HLB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내용들을 더 남겨달라라고 저와 김혜인 연구원이 함께 요청을 좀 했었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CMC 일정에 대해서 나왔는지 요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일단 C1 2개월은 안 갔기 때문에 2개월에 분류가 되지는 못해서 C2인 6개월짜리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6개월짜리로 분류가 됐지만서도 꼬박 6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5개월 정도가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5개월 동안 HLB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드시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일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C 일정을 좀 알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월 말경이다. 그러면은 10월 말에 CMC 실사를 갔다 오고 11월 중에 뭐 보고서 쓰고 다른 데이터 취합하고 하면은 이르면은 연말이나 내년 뭐 한 1월 정도까지 요때라도 뭔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러한 기대감에 맞춰서 시간적으로 기간적으로 템포를 맞춰가지고 주가가 또 선반영,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산을 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CMC에 대한 일정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따가 김혜인 연구원이 오늘 통화를 한 내용을 뭐 공개를 하겠지만 제가 잠깐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는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정을 빨리 좀 듣고 싶고 물어보면 빨리 대답이나 좀 해줘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발언이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시중에 밝혀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함부로 누설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CMC가 10월 말일에 그러면 그래도 뭐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 빠진 거 7만 원대 저가면서 해야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일정이 지연돼서 뭐 12월 말이래요. 아니면 1월 정도래요 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에라이 씨 하고 던지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또 뭐 12월 말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거죠. 절대적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걸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갈리게 해서 괜히 불필요한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내용이면 덥석덥석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우리처럼 무조건 롱 포지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숏 포지션을 보고 있는 주체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못된 놈의 새끼들 숏을 외쳐라고 얘기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투자자예요. 그러니까는 회사 측에서는 중립 입장을 유지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감정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CMC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데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도 논의 중에 있고 언제 할까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일단 FDA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일정이 나온 건 분명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정이 빠르면 지금 공개를 했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10월 말에 CMC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일정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제 공개할지는 아직 뭐 논의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C2로 분류된 것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는 우리가 급하게 자꾸 원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조금 클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하고 최근에 김혜인 연구원께서 한 2번 정도 통화를 나눴는데 그 전체적으로 통화한 내용들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제가 점검을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회사 측의 입장을 고려를 해보면 어쨌든 뭐 시간적인 딜레이는 분명한 거고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뭐 어찌됐건 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나 뭐 신기술을 투자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기업들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건전한 기업들 등등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또 증자가 100%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HLB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양곤 회장께서 우리는 뭐 증자할 일은 없다.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 마케팅 비용도 확보를 다 해놨고 미국의 직접적인 유통망도 다 깔아놨고 뭐 여러 가지 자신감을 내비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다가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이 한번 요쯤에 있었죠. 요쯤에 이때 당시에 뭐 180억인가요? 100억 원대에 어쨌든 뭐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는데 이거 뭐 금액이 사실 시가총액이 10조 원짜리 되는 기업인데 180억이면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무튼 이때 당시 그러면서 주가가 잠시 흔들리긴 했었지만 크게 중요한 규모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특히나 이번 유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언제 또 어떻게 유증할지 몰라라는 식의 찌라시성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공식적으로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라는 공표가 없었으면 당연히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IR 담당자들도. 그래서 이거는 뭐 질문을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다.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NO라고 외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회사와 계속 또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전달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로 분류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깊은 내용을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공식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 우리에게 조금 더 뭐 더 대단한 내용들을 말을 잘 해주지는 않더라.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따가 또 김혜인 연구원의 영상 올라가니까 실제 통화 내용을 한번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다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를 무조건 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뭐 오래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HLB 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차 전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가 꺾이면 그 수급 어디로 간다라고 했죠? 지금 2차 전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산업 기준으로 섹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 부정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업종이 지금 호황으로 가느냐 불황으로 가느냐 사이클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처참하죠.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AI라는 이 혁명적인 사이클을 제대로 탑승을 못했잖아요. 그쵸? 물론 하이닉스는 그래도 탑승을 잘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구조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외국인들이 자금을 갖다가 패시브로 바스켓으로 때려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파생 시장은 굉장히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성 수급들은 뭐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현실적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사기에는 액티브 자금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패시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패시브를 사버리면 삼성을 같이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은 죽쓰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주가가 괜찮죠. 확연하게 티가 나고 있고 신고가는 엔비디아 따라서 못 가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어쨌든
스카이닉스는 어느 정도 AI 사이클이나 엔비디아의 흐름을 조금은 따라가고 있다. 지금 부족한 시세의 이만큼은 이거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시가총액 3위가 LG 엔솔이잖아요. LG 엔솔을 놓고 보시면 뭐 기존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지금 대세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꼭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진짜 대세 상승이었구나, 주도주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파악하고 들어가면 늦어요. 앞으로 그려질 그림을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 그려낸 그림을 보고서 들어가면은 당연히 늦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그려질 그림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차전지 지금 무조건 계좌에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2차전지가 진짜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참 호황일 때 사가지고 불황을 맞이하면 암덩어리가 맞죠. 근데 그 불황이 끝났잖아. 다시 호황이 오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암이야? 암 다 치료된 거지. 그렇죠? 완치 판정 받은 거란 말이야. 무조건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입 의사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숫자 7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 굳이 저는 뭐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쎄빠지게 고생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입 의사가 있고 관심이 좀 있다 하시면은 영상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방에 입장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다 공개해 드릴 거고 가격적인 전략도 다 잡아 드릴 거고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좋은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컨택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무료방에 입장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보고 싶다 하시면 숫자 7이라고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6644-3303 김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머니코드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왜 자꾸 문자로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불법 광고쟁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자로 받는 거예요. 제가 머니코드 초반에 링크를 그냥 딱 띄워놨었는데 이걸 아무나 개나소나 다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카톡하고 좀 다른 이유가 프로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해놨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걔네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전화가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머니코드 사칭도 있어요. 카카오 채널도 막 지금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무료방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 관리 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또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 꼭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를 좀 해주시고 무료방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LG엔솔 중심으로 지금 좋은 호재거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LG엔솔로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거는 단순하게 배터리의 주문량이 늘었다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품 코드명부터 다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배터리는 NCM, NCA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원계 배터리. 이렇게 3원계 배터리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별도로 이름을 지었어요. 뭐 NC50, 뭐 NC20 등등 이런 식으로 별도의 네이밍을 해가지고 제품을 또 취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습식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전환을 해서 이걸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품질과 퀄리티를 체크를 해서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공정 개수 자체가 5개가 세이브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원가가 대략적으로 20% 정도 절감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는 마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이익률이. 근데 하다못해 1%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공정수를 줄이고 등등 해가지고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테슬라가 엔솔에다가 발주 넣었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죠. 하반기에 라인을 전환하고 4680 배터리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LG 배터리보다 싸게 못 만들면 짐 싸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공정 5개를 세이브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랑 LG 엔솔이 같이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4개의 공정을 세이브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나머지 1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지금 4680으로 테슬라가 들어간 거죠. 이게 머스크가 이제 약간 힘을 좀 실어 넣어주는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있었던 청라 신도시의 벤츠 화재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벤츠도 똑바로 올바른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LG 엔솔 쪽으로 수조원대의 배터리 동맹을 맺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오늘 나온 기사로는 포드에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을 한다. 그래서 지금 LG 엔솔이 GM도 있죠, 테슬라도 있죠, 국산 브랜드들도 있죠, 포드도 있죠, 벤츠도 있죠, 등등등등 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네임밸류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전부 다 일단 LG 엔솔 쪽으로 발을 다 걸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이나 뭐 품질적인 측면이 됐든 가격이 됐든 안전성이 됐든 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LG 엔솔이 짱이다. 그리고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LG 쪽으로 계속 발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2차 전지가 부진한 건 뭐예요? 실적, 숫자가 안 나오잖아. 근데 실적이라는 건 심플합니다. P, Q, C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가격은 올라가야 되고 수량도 많이 팔려야 되고 비용은 줄어들면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Q가 먼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거고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면 P가 올라갈 것이고 P가 올라가면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에 대한 비율 자체가 그래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는 진짜 단순한 어그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무조건 계좌에 뭐라도 넣어놔야 된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섹터 중에 2차전지를 가장 잘 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한번 무료방에는 지금 이제 조만간 공개를 바로 해드릴 건데 HLB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뭐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남겨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만 투표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2차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셔도 되시고 빨리 받아서 한 푼이라도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다. 그럼 그냥 무료방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링크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꼭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영상 종료 전에 손가락 잠깐만 뻗으셔서 1초만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